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열린 어린이집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신규로 선정된 서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선정되었으니까 2019년, 즉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열린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는 총 5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 2, 3, 4, 5강을 미리 수강하셨다면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어린이집 특강 1, 2, 3, 4강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개방성의 하위 지표에 대해서는 화면 상단에 핑크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간의 개방성, 부모 공용 공간, 정보 공개,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려면 최소 점수가 있습니다. 총점 80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영역별로 최소 점수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핑크색으로 또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개방성에서 20점, 참여성에서 30점, 지속 가능성에서 5점, 다양성에서 3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열린 어린이집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오른쪽에 제가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총 6개 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실 때 이 6개 서류가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서류는 첫 번째 수요조사, 두 번째 참여 신청서, 세 번째 계획서, 네 번째 만족도 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가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각 프로그램별로 준비된 5개의 서류의 내용과 어린이집에서 매일 작성하시는 운영 일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6개의 서류가 일치할 때 평가위원들이 어린이집에서 각 프로그램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평가도 잘하고 그 이후에 다음 프로그램에 환류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 항목에 따라서 수요조사나 참여 신청서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요조사나 참여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모님 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수요조사, 참여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방성에는 하위 항목으로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간의 개방성입니다. 이 공간의 개방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보육실을 부모님들이 참관하기 쉽도록 투명창으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실 문을 상단으로부터 30% 이상 투명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투명창이 있으면 참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육실 상단에 30% 이상 투명창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부모님들이 참관할 수 있는 창문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보육실이 투명창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육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보육실을 자체를 투명창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라 그래서 유이실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부모님들이 오가면서 언제든지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시고요. 또 어린이집 마당에서도 어린이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사례를 제공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활동을 관찰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용 공간입니다. 이 부모 공용 공간에서는 부모님들이 등하원 시 편안하게 머물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에는 주간 계획안이라든가 식단, 또 어린이집 홍보 자료, 또 어린이집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꼭 필요한 감염병 관련 지침의 변화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례를 제공한 어린이집에서 또 중점적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구청,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센터, 등등등, 종합사회복지관 등등등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어서 필요한 부모님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 대기 공간을 굉장히 아늑하게 이제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부모 의견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원장님이나 교사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공개인데요. 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을 선택하실 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과 서울시 보육 포털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업로드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통 창구 관련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어린이집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활동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이 댓글을 단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고, 또 우리 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 활동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또 학부모와 학부모들 간에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셨는데요. 최근에 젊은 부모님들은 인스타그램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카페와 인스타그램 이렇게 두 가지 SNS를 활용하셔서 부모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전용 핸드폰도 활용하셨는데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편안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린 어린이집 평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개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